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문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문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 첫 번째 문장 구조를 바꾸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구성을 바꾸는 거, 세 번째 어휘 변형을 시켜갖고 유사어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유사어휘는 아니지만 유의어는 아니지만 교체 가능한 어휘를 갖다가 연습시키는 교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 플러스 모의를 통해 갖고 5단계에 걸쳐서 내신 어떤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프로파일러 최명형입니다. 간략하게 우선 이제 특목자사,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게 북일고, 성남외고, 외대부고, 동산고 이 네 학교인데 학교의 어떤 그런 내신 특징들,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을지 뭐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부지로 만들어 놓은 게 고등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영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걸 좀 돌아봐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특목고 뭐 자사고를 뽑을 때, 특히 특목고 뽑을 때는 자체 시험을 갖다가 봤었기 때문에 정말로 상당히 수준 높은 학생들이 그대로 입학을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의 어떤 포커스랑 고등학교 때의 포커스가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똑같은 가정법을 시험을 내더라도 중학교 때 내는 문제랑 고등학교 때 시험에 나온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온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4개 학교의 이제 핵심 공통사항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진도 분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중간 기말 보는 영어 내신이랑 비교했을 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어떤 내신 분량이 한 10배 정도 증가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10배 정도 증가한 게 교과서 한 2과 정도의 한 수능 지문 한 20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어떤 괴리가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바깥에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 중학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랑 고등학교의 가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붙어갖고 그냥 뭐 힘드시죠. 아이들 관리하는 게 워낙 요새 중학생들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난이도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는 거, 그다음 분량이 증가하는데 이 4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로 잡았을 때 수능 지문 기준 한 80개 정도가 한 번에 시험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엔 150개고요. 여기 없는 학교 중에는 250개까지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분량을 쭉 카운트해 보면요. 그 다음에 실은 진도 학습을 갖다 열심히 했냐 이거보다는 영어의 기본 체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를 갖다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지문을 다 뜯어 고치기 때문에 뜯어 고쳐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좀 잘했었는데 라고 하는 게 전혀 의미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의 특성들 때문에 수능 독해형으로 그대로 등장합니다. 단 지문을 바꿔갖고 수능 지문을 갖다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라면 좀 쉽게 객관식을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패러프레이징인데 작년까지도 패러프레이징은 당연히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올해 들어갖고 챗GPT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패러프레이징의 정도가 확 증가했어요. 선생님들도 편하게 돌려보고 또 돌려보면서 하면서 거기서 조금만 만지면은 지문들이 완벽하게 새로운 지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분명히 아는 지문인데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라는 얘기들이 보통 첫 시험을 보고 나온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다음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어가 완성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험의 포커스가 전체 학생들의 어떤 그런 성적을 평가하는 이런 것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극상위권의 어떤 변별력 확보.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 두 문제 틀리게끔 만드는 문제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배점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하나를 틀렸다 할지라도 3.12점짜리 문제를 틀렸냐 3.13점짜리 문제를 틀렸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상위권 같은 경우 기본기를 얼마나 갖추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60점대가 나올지 70점대가 나올지 80점대가 나올지 결정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엄마,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뭐 영어든 뭐든 본 다음에 엄마 이 학교가 워낙 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신 따긴 힘들 것 같아. 나 정시로 갈래. 라고 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어떤 경향이 제일 센 학교가
제가 다녀본 학교 중에서는 포항제철고등학교 제일 셉니다. 걔네는요 1학기 중간 딱 보면은 내신을 포기하는 학생이 전교의 절반 이상 나옵니다. 그냥 놔버려요. 그런 케이스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이제부터 차라리 정시 올인을 해갖고 어차피 지금 이 학교들이 정시 성과가 높은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올인을 해갖고 공부를 할래 라고 하는 거 절대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던 간에 이거 들어주신 순간 아이는 공부를 안 해버립니다. 왜냐면 내신을 놔두고요 이제 정시 공부할게요 라고 하는데 3학년 때까지 공부 안 하거든요. 보통 시작을 3학년 6평 보고 나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신 공부를 계속 하셔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 공부 환경을 바꿔볼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니네 학교 1등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많이 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시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 친구들 대비 우리 이제 특목 자사고를 가는 친구들은 자의식이 상당히 좀 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드리지 마셔야 됩니다. 아이의 어떤 뭐 긍정적인 경우도 있겠죠. 야 쟤는 저런데라고 해서 경쟁심을 건드려 갖고 그래서 좀 활활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친구들도 정말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이거 건드리는 순간 아이들이 오히려 공부랑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라는 거고요. 학교별 좀 특징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북일고 북일고는 이제 원서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어휘 능력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어휘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8,000 단어 정도면 수능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12,000 단어 정도면 수능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문을 갖다가 일치불일치로 상당히 좀 까다롭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심지어는 저는 이제 북일고 학생들이랑 이제 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놓고 같이 이제 토론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저렇게 봐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를 추론으로 봐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를 갖다 사실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샅샅이 좀 뒤져야 되는 어떤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학교 선생님들이 그 지문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 지식을 또 알려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지문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배경 지식이 들어와 버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예 단락을 갖다 다 바꿔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좀 높은 어휘들이 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좀 극악무도합니다. 외대부고 혹시 수행평가가 상당히 좀 극악무도한 형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퍼스널하게 라이팅하는 걸 갖다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적을 얻는 게 아니라 감점을 최소화시키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수행평가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정교재가 있는데 지정교재에서 그냥 동의어 반의어 정도가 아니라 유의어 심지어는 교체 가능한 어휘까지 다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좀 학습량이 좀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식의 어떤 추론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고 내용 정리, 요약, 그 다음에 역시 사실적 정보 파악을 갖다가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지 가능한 어떤 형태가 될 것이고요. 분량은 좀 전에 북일고보다는 외대부가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실용적인 어떤 영어에 접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남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가 이제 공통영어, 심화영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일단은 서술형으로 단어 완성형, 그러니까 지문을 놓고 지문에 없는 단어를 가지고 집어넣어갖고 단어를 완성해서 요약문을 완성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내용 파악을 갖다 논술형으로 쓰게끔 만듭니다.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 대비 어휘 문제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럼 어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어휘들 그 다음에 그 어휘를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소에 많이 좀 학습을 해줘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영작이나 이제 구문 어법 파트에서 이제 요약문을 파악해서 직접 영작을 하게끔 한다든지 그다음 그때 수식어구를 어떻게 배치할지에 따라서 감점 요소가 달라지는 되게 좀 빡빡한 어떤 그런 채점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성남외고도 분량 같은 경우에는 한 뭐 북일고 이 정도 비슷한 뭐 80에서 한 100개 정도의 어떤 수능형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산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4개 학교 중에서 조금 그래도 그 영어 시험은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이제 수능형은 이제 객관식으로 접근하고요. 내신형 서술형 문항을 접근하는데 그 새로운 소스를 많이 갖고 옵니다. 대신 외부 지문을 좀 많이 갖고 와서
듣도 보도 못한 지문들이 등장하는 어떤 케이스들이 좀 있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원에서도요 유창성과 정확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유창성, 정확성 어떤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갖다 그때그때 좀 정하는데 동사고 같은 경우는 딱 두 개를 갖다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아이들이 얼마나 언어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같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나마 다른 학교 대비는 수능형 지문의 어떤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능형 비중이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는 좀 시험 대비가 좀 용이한 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학교를 좀 이제 정리 좀 드리자면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영어는 뭐 이를테면 내신에서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어 전문 학원이나 뭐 어학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수능형의 지문을 갖다 문제 풀어봤는데 한 고2나 고3 모의사도 뭐 한두 개 정도 틀린 정도로 좀 잘합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가서 5등급, 6등급, 7등급이 나오는 게 이 네 학교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5등급, 6등급, 7등급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놔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 딱 보고 반이 딱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가만히 붙어 있어도 성적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스템상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그 이를테면 이제 성적 세탁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고 그냥 놔버리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머님들이 몇 점 정도면 그러면 1등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알 수 없죠. 그때그때 다르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1학기 중간을 봤는데 너무 성적이 좋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극악무도하게 난이도를 낮춰갖고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해진 어떤 틀이 없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는 이 대치동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죠. 한 6주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북일고 내신 대비 6주 반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6주 동안 쭉 내신 대비하고 한 중간에서 기말 사이에 2, 3주 정도 쉽니다. 그리고 또 기말 대비할 때 또 6주 정도 와서 쭉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해 갖고는 성적 관리가 안 되는 학교들이 이런 어떤 특목 자사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동네 전문 학원 얘기인데 실은 그 동상고도 그렇고요. 뭐 학교마다 그 학교 바로 앞에 뭐 흔히 뭐 우리 학교 아이들 100명씩 다녀요라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원들은 그 학교만 딱 드립한 학원들이죠. 근데 그 외에 동네마다 있는 전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 비율이 적은 어떤 학교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에너지를 쏟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른 어떤 학원을 좀 확정을 지으셔갖고 그 학교 내신을 쭉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미래탐구에서는요 특목자사 학생들 이제 윈터 영어 학습의 이제 틀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개 학교의 공통점이 이제 어휘 수준이 높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휘 능력을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당연하지만 수능형 기본기 실전 수준으로 좀 맞춰주는 거. 실전 모의사 통해 계속해서 연습해 주는 거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그 각 학교의 실제 그 진도를 가지고 1학년 예비, 고1 예비 학생들한테 미리 좀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에 북일고가 마지막 순간에 선생님이 북일고 선생님이 좀 제일 학원을 의식을 하세요. 니네 학원 가도 성적 학원 가서 공부해봤자 성적이 안 나오게끔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하시더니까 마지막 날, 그러니까 교재를 그 정하는 마지막 날 교재를 틀었습니다. 다른 교재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짝 야 우리 선행 좀 하자라고 했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데 뭐 실은 뭐 그것도 공부니까 상관없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문제의 포커스에 맞춰 갖고 1월, 2월 달에 좀 학습을 미리 좀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거지만 내신과 수능이 결국 영어는 그닥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거. 서술형이라든지 뭐 어휘 문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객관식 문제는 다 기본적으로 내신이 다 수능형이랑 똑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갖고 공부를 시킬 예정입니다. 단 여기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능에서 정시를 타겠다는 테크트리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힘들어요. 힘들면 하기 싫거든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 정시할 건데 정시할 거니까 이제 좀 내신은 좀 놔둘래. 차라리 그 시간 정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됩니다. 공부할 리가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지켜온 바로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공부가 곧바로 수능 공부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 기본기가 계속해서 이제 쌓인다는 걸 갖다가 강조하시면서 쉬게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1 예비 기본기 쌓는 거에 어휘, 독해, 어법의 각 부교재를 활용해 왔고요. 1, 2월 달에 좀 그 학습량을 많이 극대화시킬 겁니다. 3월 이후에 진짜 아이들 바쁘거든요. 많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꼭 해야 되는 어떤 과제물 위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좀 많이 좀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어떤 내신은 실제 교재를 활용해 갖고 학습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해서 지금 어휘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 작년 말에 이제 개원을 했고요. 여름방학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방학 그 시즌 특강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엠모닝 복화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3주간 아이들이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어휘를 갖다가 미리 암기해 오고요. 암기해 온 걸 테스트를 본 다음에 그 해당 어휘에 해당하는 예문을 가지고 예문에서 어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갖다 쭉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해석을 쓴 다음에 저랑 1대1로 피드백을 받는 형태, 이런 형태로 쭉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 보통은 이제 아침 9시에 시작하니까 아이들은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제 뒤로 갈수록 학생들이 더 붙었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 입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수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겨울 동안은, 겨울은 길잖아요. 6주를 해야 되는데 뭐 엄두가 나진 않습니다. 어떤 6주 동안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을 갖다가 어휘부터 좀 확고하게 잡는 거 요걸 좀 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내신 대비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문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문,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 첫 번째 문장 구조를 바꾸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구성을 바꾸는 거, 세 번째 어휘 변형을 시켜갖고 유사어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유사어휘는 아니지만 유의어는 아니지만 교체 가능한 어휘를 갖다가 연습시키는 교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 플러스 모의를 통해 갖고 5단계에 걸쳐서 내신 어떤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시인데요. 왼쪽에 잘 안 보이시는데 잠깐 요 조그만 요 종이가 그 기플모, 기출 플러스 모의고사로 해서 그 학교 컨셉에 맞게끔 실제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를테면은 이번 주에 이제 북일고 같은 경우 마지막 그 시험을 봤는데 100문항 넘게 직접 만들었어요.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제가 100문항 넘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애들은 30분 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실전에 가장 가깝게 연습을 시키고요. 그 결과 이게 이제 제가 그 분석한 교재인데 요 파란색들이 교재에서 뭘 풀었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까지 쭉 제가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다 오픈 시켜갖고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렇게 더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동기부여를 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분당 미탐에서 그 이 특목자사를 맡으실 선생님 중에서 일단은 김하영 선생님이 외대부고 성남외고반을 맡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 사계국어를 하세요. 사계국어 하시는 분이고 외교통상부에서 의전통역, 대통령 통역도 했던 분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상당히 좀 성남외고나 외대부고의 어떤 그런 그 프랙티컬한 부분에 좀 맞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 부분 뭐 토플 수업도 했었고요. 그래서 맡아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시간적 한계 때문에 제가 1, 2학년 둘 다 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일고 2학년을 권유진 선생님이 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랑 모든 그 교재 작업을 공통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북일고 교재 같은 경우도 똑같이 같이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1, 2학년을 같이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고 그 뭐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뭐 제철고도 수업했고 한성가고 세종가고 지금 현재 양서고 수업하고 있는데 참고로 잠깐 양서고 말씀드리면 양서고가 가장 성적, 그러니까 진학 성적으로는 좀 처져요. 진학 성적으로는 뭐 서울대 보내봤자 한 10몇 명? 많이 보내봤자 20명밖에 못 보내는 학교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적인 게 선생님들이 1학년 때부터 내신과 수능을 갖다 연계해서 3년 내내 꾸준하게 공부하게끔 계속해서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야, 너 성적이 부족하네? 학교 앞에 있는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와. 이걸 시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 한 뭐 10년 정도 학교에 방과후 수업으로 제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꾸준하게 수능 그 다음에 내신 두 가지가 딱 동시에 쭉 잡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가는 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제가 이제 요 근래 드는 생각인데 제가 기숙학원, 재수학원을 갖다 10년 정도 출강을 했었습니다. 요새는 힘들어서 안 하고 있는데 그 재수학원은요 보통 이제 2월 중순 정도가 정규반 첫 개강입니다. 근데 그 전에 1월 달에 윈터 학생들이 들어올 때쯤에 선행반이라는 것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일찍 와서 미리 공부하고 있을게요라는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요 선선행반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예 12월 1일부터 선선행반을 만드는데 그러면 11월 중순에 수능 시험을 받고 아직 성적표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어차피 글렀어. 나 이제 다시 공부해. 이런 어떤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선선행반 아이들 보면요. 무조건 그 아이들은 그 해 수능 성공합니다. 스탠스의 차이거든요. 어차피 재수할 걸 2월 중순 정규반 개강 전까지 놀다 들어가야지라는 애들과 지금 당장 시작해야지라는 애들의 차이는 진짜 큽니다. 그래서 시작은 일단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그 다음에 중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지 않고 꾸준히 뭐 하루 이틀 빠질 수는 있겠죠. 뭐 아파서 빠질 수도 있고 뭐 가정 여행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꾸준히 대신 즐겁게 그렇게 하면은 성과는 저절로 오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겨울은 누군가한테는 농한기라서 놀 수 있는 시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음번 농사를 갖다 준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미래를 위해서 좀 좋은 결정을 많이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은 학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